우리는 보통 책을 좀 읽어야지 싶으면은 내가 고르기는 너무 막막하니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추천한 책을 찾게 되잖아요. 물론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실패하는 것도 반 이상은 됐습니다.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책이 지금 내 문제랑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저의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. 예를 들면 요새 막 내 자존감이 바닥이에요. 회사에서도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실수를 하고 일 처리가 별론데 막 집도 난장판인 거예요.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심란해 죽겠는데 막 그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제가 그걸 읽을 수 있을까요? 뭔가 좀 나아지고 싶어서 책을 펼쳤는데 좌절감만 안고 기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런데요, 여러분, 뭐가 막 급하게 필요해서 다이소에 가서 필요한 거를 사다가 상황을 해결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? 저는 책도 그런 식으로 나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말 독서는 실생활에 쓸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책을 읽은 지가 거의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 상황은 자존감이 바닥일 때입니다. 뭔가 회사 일도 꼬이고 또 집은 집대로 들어가면 할 일이 쌓여 있어서 이런 답답한 순간에 아주 두꺼운 고전이나 심리학 이론서를 집어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. 이럴 때는 좀 문장을 잡고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책보다는 그냥 즉각적으로 마음을 건드려주는 책들이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. 또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공감이 되는 책들이 큰 도움을 주는데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입니다. 우리는 보통 도망치는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무조건 참고 버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깨주더라고요. 그리고 도망갈 용기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직장에서나 집에서도 계속 버티기만 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한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약간 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. 혹시 이 책이랑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책을 보고 싶다 싶으시면 알랭드 보통의 불안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정보다는 좀 회사나 직장 쪽에서 자신의 커리어랄지 이런 것들에 더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철승 작가의 오픈 엑시트라는 책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상황은 관계가 너무 힘들 때입니다.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칠 때가 사실은 좀 많죠. 뭐 친구, 직장, 가족, 누구와든 뭔가 좀 미묘하게 틀어졌다고 느끼면 당장에 내가 뭘 잘못했나? 이런 식의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이럴 때는 좀 나 자신의 상태와 그리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열어주는 책이 필요하거든요. 제가 이럴 때 도움을 받았던 책은 바로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. 이 책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법이나 또 다투지 않고 의견을 나누는 법, 또 사소한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법 같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. 또 심리학이나 철학, 문학, 어떤 신경과학까지 넘나들면서도 전혀 어렵지 않고 읽다가 보면 이래서 관계가 힘들었었구나 하고 바로 와닿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. 혹시 이 책보다 조금 더 가벼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을 권해드리고요.
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카우치 유타의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를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상황은 불안이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. 정말 자고 싶은데 잠도 안 오고 이유 없는 초조함에 시달릴 때가 좀 있어요. 이럴 때는 자기계발서에서 늘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. 혹은 생각을 멈추세요. 이런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되죠. 저는 그보다 오히려 감정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책이 훨씬 더 저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책이 앨릭스 코브의 우울할 땐 뇌과학 같은 책이었습니다. 이런 책은 불안이 내 잘못이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줘요.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순간 오히려 불안은 훨씬 가벼워집니다. 그런데 이 책이 조금 두껍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러신 분들은 하지현 작가의 나는 왜 이유 없이 불안할까?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. 정말 한 손에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담이 없는 책인데 내용은 정말 좋고요. 그리고 혹시 속으로는 엄청 불안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진된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라면 랄리타 수글라니의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사람들을 권해드립니다. 여기서 약간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. 그걸 한번 해보시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.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?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런 질문 앞에서 무턱대고 고전을 펼치면 좌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. 경험상 이럴 때는 뭔가 짧지만 인생 전체를 비추는 통찰이 담긴 책이 필요한데요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입니다. 이 책은 사실 좀 많이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. 어떤 책이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, 그것을 지금 하라는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거든요. 그래서 읽다가 보면 지금의 불안이나 혼란이 되게 작게 느껴지고 뭘 해야 하는지도 약간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. 혹시 여기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은국의 행복의 기원을 권해드립니다.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책들은 대부분 비문학이었는데요. 사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보듬는 데는 비문학보다 문학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. 비문학을 읽을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시다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잘 읽히는 문학 작품을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떤 문제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리뷰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